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품격의 심종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협동로봇, 그 다음에 뉴로메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로봇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정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만원대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해가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죠?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11월 17일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때는 5만원대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10월 말부터 지금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게 일봉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왜? 60분봉상에서 어떤 식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거래량들 계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린 후에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때가 11월 17일 날이었습니다. 조금 간격은 있죠. 왜냐하면 이때 조금 박스권에서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5만원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10만 틱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만 틱스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97,900원을 찍고 나서 눌림목을 가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은 10만 틱스는 잘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죠. 심리적인 저항선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런 게 바로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딱딱 끊어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가 한 번 더 우리가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 3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 3번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3번 정도 두드렸는데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세 번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5만 10만, 15만, 20만 딱 떨어진 숫자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딱 떨어진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10만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가졌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고점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 정고점을 보고 가잖아요. 정고점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정고점까지 가면 내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불안한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97,900원이라는 정고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을 가졌을 때, 자, 이제는 뭡니까? 97,900원이 하나의 목표가가 되는 거죠. 하나의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는 분명히 97,900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10만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왜 여기에서 언급하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집중을 하셔야 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안 좋습니다. 이전의 흐름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기 뭡니까? 내년부터 내후년, 그 다음 후년, 그러니까 24, 25, 26년 이렇게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영업이익이 비로소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로봇 테마가 형성될 때 지금 현재로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금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왜? 우리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온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아니더라도 내년 1월 달, 2월 달에는 분명히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올해 초에 그랬죠. 올해 초에 로봇 테마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서 딱 한 단어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바로 이거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내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 이상의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기사가 나옵니다. 모든 기사가 나왔을 때 기사의 모든 부분을 다 읽어보는 것 중요하지만 왜 SK넥트워크가 뉴로메카와 로봇 공급 총판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기업 내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DX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포스코 DX도 위험한 제철소에 로봇 공급 늘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면 고로가 있거든요. 고로가 굉장히 뜨거운 샘물을 다루죠. 뜨거운 샘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 일이라고 말하죠. 뜨거운 불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뜨거운 샘물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 이것을 먼저 로봇을 자동화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췄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렵다.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공정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양사는 반제품인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에 로봇 적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뜨거운 고로에서 예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많이 어떤 재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문 기사에도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고로가 그만큼 뜨겁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우리 산업재해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로봇으로 자동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다른 부분을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에 먼저 투입을 하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고로 쪽에 투입을 하겠다. 자,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 하셔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죠. 자, 두 가지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뭡니까? 산업 현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뭡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죠. 뭡니까?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40만 명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0.75까지 빠졌죠. 0.75까지 빠졌으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험하다. 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가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도 못 채우고 있어요. 1도. 0.75입니다. 0.75.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산업 현장에서는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먼저 1번 포인트.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사람들이 충족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로봇이 투입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흐를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갔죠. 3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전고점에서의 어떤 눌림을 가지면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24일선과 111선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때 이때 목표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12일선이나 224일선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21선을 지켜주는 일봉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무조건 111선이나 224일선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여기에서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후에 111선을 어느 정도는 111선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111선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다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224일선 가야 되죠. 근데 224일선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111선이 아래에 있고 224선 위쪽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111선 돌파, 224선 돌파, 눌림목 가진 다음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지만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224선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 111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11선이 의외로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1선이 아래쪽에 있죠. 224선이 밑에 있고 111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111선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37,500원이라는 전고점에서의 어떤 눌림목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11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11선 34,000원을 돌파한 후에 34,000원을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이전에 37,000원이었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1차 목표가인 42,800원 그 다음에 46,9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조건이 뭡니까? 34,000원이라는 111선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흐름을 하루나 이틀 정도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42,000원이나 46,950원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두산로보틱스 말씀드릴 때와 똑같이 미래의 실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서서 봤지만 기사에도 봤지만 산업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산업분해, 산업 현장의 어떤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만 체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산업 현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뉴로메카가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오는 주가의 흐름을 예상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34,000원 111선 돌파한 후에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한번 42,800원 46,950원 1차 목표가 42,800원 2차 목표가 46,950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뉴로메카는 관심을 가지시고 111선에서 어떤 눌림목을 가질 때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뉴로메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